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관조입니다. 귀로 듣는 요양보호사 귀요보입니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합격 가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46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일으켜 앉히는 순서. 여러분 가나다라마 보면 머리가 빙빙 돌죠? 일단 앉히는 순서 뭘까요? 맨 마지막에 앉는다, 이게 답이겠죠? 그럼 보기를 쫙 보세요. 서술어만 보세요. 위치한다, 앉힌다, 눕힌다, 세운다. 앉힌다가 맨 마지막이겠죠? 아, 그럼 나가 맨 마지막이야. 보기를 쫙 보니까 나가 맨 마지막인 거 2번, 3번밖에 없어요. 그럼 2번, 3번 중에 뭘까 보면은 둘 다 첫 번째가 가야. 가 보면은 위치한다. 대상자 건강한 쪽에 선다, 이거 아시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항상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가 두 번째였잖아요. 가 다음에 마야. 그럼 답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2번이 바로 나와버리잖아요. 순서대로 한번 봐드릴게요. 대상자 앞에 서죠. 손 가슴 위에 올려놓죠. 그 다음에 무릎 세우고 돌려 눕히고 앉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술어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답을 그냥 빨리빨리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다 읽으면 헷갈려요. 47번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힐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일단 첫 번째 선다, 이게 답이고요. 맨 마지막에 다 돌려 눕히고 자세 편안하게 잡아준다, 이게 답이겠죠. 그럼 보기 보세요. 선다, 놓는다, 돌려 눕힌다, 올려놓는다, 자세를 편하게 한다. 다 자세 한 다음에 자세를 편하게 한다? 마가 맨 마지막이겠구나. 선다, 가가 맨 마지막이겠구나. 1번, 2번이 둘 중에 하나가 답입니다. 그러면 선 다음에 뭘까요? 팔 가슴 위로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그냥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저측에 돌려 눕힌다. 맨 마지막에 자세를 좋게 잡아준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모르셔도 돼요. 첫 번째는 선다. 두 번째는 팔 꺾이지 않게 가슴 위로 모아준다. 맨 마지막에 자세 잡은 다음에 편안하게 맞춰준다. 이게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어려운 거 없으시죠? 48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울퉁불퉁한 길을 울퉁불퉁하면 여러분 딱 사실 아셔야 됩니다.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바닥에 울퉁불퉁하다, 문턱이 있다 하면은 앞바퀴를 들어 올려, 이걸 아셔야 돼요. 앞바퀴를 들고 이동한다, 바로 그냥 답을 맞추시면 됩니다. 보기 보면 더 헷갈려요. 49번 대상자가 타고 있는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이동해야 되는 경우는? 경비가 지그재그 기억하시나요?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은 지그재그로 해야 그 속력 때문에 내가 쏠리지 않는다는 거. 왼쪽, 오른쪽 엣지 주면서 스키 타는 이유는요? 그 비탈이 너무 가파르니까 지그재그로 간다는 거예요. 답 딱 보면 뭘까요? 경사가 급한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때 지그재그로 간다는 거. 문턱 넘을 때는 앞바퀴 들어 올렸잖아요. 50번 다음에 해당하는 휠체어 이동 방법은?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이면서 앞바퀴를 들고 오른다. 일단 앞바퀴를 들어 올린다는 건 뭐예요? 문턱이나 울퉁불퉁하다, 이 말입니다. 딱 그 핵심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들고 오른다 했으니까 오르막길이겠죠? 문턱을 오르기,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경사가 급하다면은 지그재그였죠?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근접한 게 답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문턱을 오르고 내린다, 울퉁불퉁하다 하면은 앞바퀴를 들어 올리시고요. 내려갈 때 마이클 잭슨 뒤로 돌려가고요. 경사로, 비탈, 가파른 길, 경비가 지그재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항상 뒤로 들어가서 앞으로 밀고 나온다. 문제로 볼게요. 51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할 때 돕는 방법은? 하고 그림이 나옵니다. 항상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왼쪽 편마비 대상자면 오른쪽은 건강하잖아요. 그럼 대상자는 오른쪽으로 휠체어를 짚는 거고, 요양보호사는 상체 두 곳을 지지해 줍니다. 어깨나 허리를 지지해 주는 그림을 고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52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자동차 태울 때는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항상 빗스미 놓는다, 잠근장치 잠근다, 그리고 엉덩이 먼저 앉히고 한 다리 이동한다, 이 흐름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서술어를 먼저 보자고요. 깊숙하게 앉게 한다,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시트에 앉힌 다음에 깊숙하게 앉게 편하게 하겠지. 그러면 요게 지금 두 개가 맨 마지막에 와야 된다. 다 마가 마지막에 와야 된다. 다 마가 마지막에 온 거 2번 4번밖에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 보면 됩니다. 제일 먼저 비스듬하게 놓는다, 이 가가 제일 먼저죠. 그 다음에 뭘까? 두 발이 지면에 닿게 하는 걸까? 아니면 휠체어 잠금장치 고정하는 걸까? 일단 무조건 휠체어는 잠금장치가 원초라고 했어요. 비스듬하게 놓고 잠금장치 고정한 다음에 퇴상자 발 바닥에 닿게 하고 퇴상자 앉히고 편안하게 자리 잡아준다. 이게 항상 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달달 외우지 않아도 맞추실 수 있습니다. 53번 보행 벨트를 사용하여 편마비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으로는 불편한 쪽 뒤에서 보조한다. 마비 쪽 뒤에서 보행 벨트를 손잡이로 잡는다. 이게 항상 답인 거예요. 보기 보지 않아도 그냥 답이 딱 나오죠. 14번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보행기를 사용할 때 보행 순서는 오른쪽이 불편해요. 보행기랑 세트로 간다고 했죠? 그럼 보행기랑 오른쪽 가고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왼쪽 다리가 간다. 머릿속에 딱 생각을 하고 보기를 보면서 답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보기를 보면서 막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5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기차에서 내릴 때의 순서. 여러분 내린다 평지다 하면은 뭐를 기억하셔야 돼요? 올 지건마가 아니죠. 내려가는 거니까 반대는 지마건. 지마건을 시험지에 쓰세요. 그리고 건강한 다리랑 마비된 다리를 쓰시면 돼요. 일단 왼쪽 편마비야. 마비된 쪽은 왼쪽 이렇게 쓰시고요. 건강한 쪽은 오른쪽 쓰시면 돼요. 그러면 지, 마, 건 이게 순서잖아요. 지팡이가 제일 먼저인 거 1번, 2번밖에 더 있습니까? 그 다음에 마비된 쪽이 어디야? 왼쪽 편마비니까 왼쪽이 마비된 쪽이겠지. 그러면 지팡이 왼쪽,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오른쪽이다. 이렇게 답을 맞추시는 거예요. 항상 그럼 올라갈 때다 그러면 올, 지, 건, 마 써놓고 적어놓고서는 그것에 대입하시면 돼요. 56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버스 승차하거나 계단 오를 때 순서는 이때는 올, 지, 건마 적어놓고 시작하시면 되겠죠. 지팡이는 무조건 먼저예요. 그럼 답이 1번 아니면 2번이겠죠. 그 다음에 지팡이 한 다음에 건강한 쪽이 어디예요? 오른쪽 편마비니까 건강한 쪽은 왼쪽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불편한 쪽, 마비 쪽, 오른쪽을 간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57번 외상 의심되는 대상자 척추 고정판에 눕혀 고정할 때 순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무릎, 손목, 엉덩이, 윗팔 이렇게 고정합니다. 58번 대상자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물품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물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1번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햇볕에 말린다. 햇볕에 말리면 갈라지고요. 변색되기 때문에 그늘에 말린다고 했어요. 하지만 삶을 수는 있다. 15분간 끓는 물에 삶는 거는 괜찮은데 햇볕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2번 사용한 물품은 모아서 한꺼번에 소독한다. 그때 설거지하고 그때 소독합니다. 3번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주 1회 깨끗이 닦는다. 일주일에 한 번 닦았나요? 하루에 한 번 닦았습니다.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이게 맞죠?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이게 맞습니다.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더운 물로 닦고 찬물로 헹궜나요? 무조건 혈액, 체액은요. 찬물로 담가서 핏기를 빼내고 체액을 빼내고 그리고 나서 더운 물로 비누칠해서 닦았어요. 5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지도록 물에 담가둔다. 맞죠?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분비물이 빠질 수 있게 물에 담가 놓는다. 또는 흐르는 물에 카테터를 비벼 씻는다. 다 말이 되죠? 15분 이상 끓인 후에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렸어요. 59번 분비물이 묻은 물품을 처리할 때 감염 예방하는 방법은 똑같은 문제예요. 1번 장갑을 끼고 처리했다면 손은 씻지 않아도 된다. 장갑을 끼고 처리했더라도 손은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닦는다. 기억하시죠? 2번 혈액이나 체액이 묻은 옷은 더운 물로 세탁한다. 보세요 여러분 계속 더운 물 얘기 나오죠? 무조건 찬물 먼저 그 다음에 더운 물로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거품을 내서 닦는 거죠. 3번 한 번 착용한 일회용 장갑은 세척 후 재사용한다. 이거는 다회용 장갑이지 일회용이 아니에요. 일회용은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일회용입니다. 4번 물품 처리 후에 고체 비누로 손을 씻는다. 이거 사실 우리 고체 비누로 씻긴 씻잖아요. 그런데 고체 비누라는 것은 내가 그걸로 손 씻었어. 그 다음 사람이 또 그걸로 비누로 손 씻으면 안 좋다. 그래서 액체 비누로 이렇게 버튼 눌러서 내 손에 딱 일회용씩 그렇게 손을 씻는 것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5번 오염된 세탁물과 일반 세탁물은 분리해서 세탁한다. 오염된 거는 따로 별도로 분리해서 세탁한다고 했습니다. 정답 5번이죠. 뭐 어려운 거 있나요? 60번 다음 복종구의 용도로 옳은 것은 이 뭐죠? 간이병기죠. 간이병기는 뭐예요? 침대에서 못 움직이는 환자들 또는 수술에서 일시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 대상자들에게 그냥 말 그대로 간이로 변기를 대주는 겁니다. 1번 침상에서 용변 해결하기 이게 맞죠? 2번 누운 자세에서 머리 감기기 이걸로 머리를 감기나요? 3번 침상 옆에 놓고 앉아 배설하기 이거는 이동변기죠. 의자처럼 생겨서 똥오줌 싸는 거 이건 이동변기라는 거. 4번 신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기 이거 뭘까요? 욕창 예방 매트릭스 또는 욕창 예방 방석 정도가 되겠습니다. 5번 자세 변환 후 신체 부위를 편안하게 지지하기 이건 쿠션 정도 되겠죠.
61번 재가 대상자의 낙상 예방하는 방법. 재가 대상자 있을 채 집 가죠? 낙상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1번 길고 헐렁한 옷을 입힌다? 걸려서 넘어지겠죠. 2번 전기 코드는 바닥에 고정한다? 발에 걸려 넘어집니다. 항상 접선을 보이지 않게 잘 해야 돼요. 3번 크기가 넉넉한 신발을 신기면 또 넘어집니다. 4번 취침 시 침대는 허리 높이로 맞추는 게 아니라 침대는 낮은 게 좋고 침상 난간은 항상 올려줘야 된다는 거. 간호조무사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요. 병원 환자인데 그 보호자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침상 난간을 안 올려줬는데 환자가 떨어져서 만약에 뼈가 부러졌어. 그랬을 때 내가 잘못한 건 뭐냐? 나의 주의 의무가 태만하다. 이렇게 또 나옵니다. 5번 조명은 자다가 깨도 켤 수 있도록 가까이 둔다. 맞죠? 화장실은 항상 조명을 켜둡니다. 62번 재가 대상자의 낙상 예방하는 안전 환경 조성 방법은 똑같은 문제예요. 1번 방과 현관 문턱을 높입니까? 문턱은 없애죠. 2번 욕조 손잡이를 없애는 게 아니라 화장실 변기 옆에 손잡이 깔고 욕조에도 깔고 손잡이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3번 계단에 작은 깔개를 깔아두면 넘어지기 딱이에요. 4번 침대 바퀴의 잠금 장치는 풀어두는 게 아니라 잠궈야겠죠. 5번 바닥에 흐트러진 물건들은 정리한다. 맞습니다. 제가요. 진짜 젊은 나이인데도 바닥에 이렇게 옷 같은 거 놨다가 그거 밟고 쫙 미끄러져서 넘어진 적이 최근에도 있어요. 바닥에 뭐가 있으면 밟고 넘어지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지인 집에 갔습니다. 근데 바닥에 물건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밟으시면 넘어질 것 같은데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진짜 위험합니다. 보통 가정집에서 바닥에 뭐를 그렇게 많이 놓으세요. 제발 여러분 바닥을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낙상을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머리로만 공부하고 국가고시 합격하려고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진짜 오늘 방 청소하면서 바닥이 지저분한 것도 좀 치우고요. 화분 같은 것도 발에 걸리적거리게 놓지 말고 순간 이렇게 정말 아차차 하다가 넘어지거든요. 항상 미리미리 예방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또 영양도 배웠잖아요. 뭐 하루에 단백질 3-4번 먹어라. 그거 그대로 좀 지키면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를 해서 그게 우리가 삶에 연결이 되면 너무 좋겠다. 63번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하는 방법. 화재 하면은요. 여러분 보기 안 봐도 뭐뭐 딱딱 떠오르셔야 돼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대피한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렸어요. 한 손으로 잡고 나간다.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는다. 계단을 이용한다. 이 정도입니다. 1번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한다. 계단으로 가야겠죠. 2번 연기로 앞이 보이지 않으면 그대로 서 있는다. 죽습니다. 3번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쪽에서 구조를 기다립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서 구조를 기다려. 기억하시죠? 4번 코와입을 감싸고 최대한 자세를 높입니까? 까치발 떠요? 자세를 낮춰야겠죠. 연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5번 방향을 알기 힘들 때에는 계속 한쪽 손으로 벽을 짚으면서 간다. 맞죠? 왼손 오른손 번갈아 가면은 들어갔다 나왔다 반복합니다. 64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수화기 사용하는 순서 기억하시죠? 안전피 뽑고요. 노즐 잡고 불 쪽으로 향한 다음에 손잡이 움켜쥐고 골고루 쏘는데요. 그냥 팍 물 쏘듯이 쏘는 게 아니라 빗자루질 하듯이 쓱싹 쓱싹 쏴야 된다고 하네요. 65번 지진을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지진을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이 있나요? 1번 가스밸브를 점검한 후에 열어둔다. 왜 점검하고 열어둡니까? 잠궈야죠. 2번 무거운 그릇은 식탁 위에 놓아둔다. 식탁 부러지면 그릇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머리 다치잖아요. 항상 뭐 위에는 물건 놓지 않는다가 중요해져. 3번 깨지기 쉬운 물건은 선반 위에 보관하면 안 되죠. 4번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두어 비상시에 대처한다. 가장 좋은 방법이네요. 5번 지진 방송을 하는 방송국의 위치를 못하러 확인합니까? 방송만 들으면 되겠죠? 너무 쉽지 않나요, 여러분? 이게 국가고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66번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1번 샤워장 콘센트의 보호용 커버는 열어둔다. 샤워하다 물 들어가서 불납니다. 2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 접지용 3핀 플러그 뭔지 아시죠? 이 코드 3개 들어간 거예요. 3번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뺄 때 코드를 잡고 당깁니까? 코드를 잡고 당기는 게 아니라 플러그를 잡아야 돼요. 4번 겉면이 벗겨진 전선은 청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한다. 청테이프 아니고 전기 안 통하는 거 까만 테이프 있잖아요. 5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한다. 불납니다. 67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의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가 추가 서비스를 결정합니까? 요양보호사가 따로 결정하는 것은 없어요. 2번 대상자와의 심각한 갈등을 직접 해결한다?
심각한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보고를 하고 지시에 따르는 게 좋겠습니다. 3번 서비스 계획 시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한다. 그렇죠. 대상자의 욕구를 파악하고요. 대상자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 존중했어요. 대상자의 습관을 반영하고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최대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항상 신뢰관계 형성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물품을 사용할 때도 동의를 얻으라고 했습니다. 4번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처방약의 용량을 조절한다. 우리가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조절합니다. 5번 대상자의 인지 능력이 악화된 경우에는 서비스를 중단한다. 우리 마음대로 서비스를 중단하면 그 대상자는 누가 돌보나요? 인지 능력이 악화된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익숙한 사람들과 생활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상자를 위해서라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68번 삼킴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삼킴 장애라는 것은요 연하 곤란입니다. 뭔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먹으라고 했어요? 유동식이 좋다고 했잖아요. 과일도 갈아서 떠먹여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1번 밥은 국에 말아 먹인다. 보통 잘 못 먹으면 말아 먹이는데요. 이게 더 기도 흡인을 유발합니다. 잘 못 삼키는 사람 너무 후루룩 먹다가는 더 안 좋다는 거. 2번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과일류를 잘게 잘라서 먹거나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이런 문제의 변형이 되겠어요. 3번 과일은 건더기 없이 주스로 먹인다. 삼킴 장애, 연하곤란이 있다고 한다면요. 오히려 살짝 건더기가 있는 음식이 좋습니다. 죽 같은 거요. 너무 묽은 것은 오히려 더 사례가 걸릴 수 있습니다. 4번 식사 중간에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물 자주 먹이게 하지 않아요. 5번 채소는 신맛이 강한 소스를 뿌려 먹인다. 침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오히려 더 연하가 곤란되고 삼키는 게 곤란하고 사례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답은 2번 떠먹는 형태의 유제품을 먹인다. 또는 과일을 숟가락으로 떠서 먹인다. 숟가락으로 긁어 먹는다.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69번 고혈압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식단은 저염 저지방이잖아요. 이 중에서 골라보자고요. 1번 간장에 재운 깻잎 장아찌와 육개장. 보기만 해도 짜요. 장아찌와 육개장 얼마나 시뻘건 국물입니까? 2번 묵은지를 넣은 부대찌개에 소금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겠죠? 달걀 노른자 콜레스테롤 완전 고지방이잖아요. 3번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와 보리밥. 보리밥 좋아. 삼치 좋아. 그런데 카레가루 잘 모르겠어 하면 일단 패스해보고 4번 우렁이를 넣고 끓인 강된장과 고구마 튀김. 된장까지 좋았는데 강된장이면 엄청 졸인 거잖아요. 그리고 고구마 튀김은 지방이고 강된장은 소금이 엄청 많이 들어갔으니까 패스. 5번 고추장으로 버무린 오이지 무침과 새우볶음. 이거 역시 고염의 고지방이니까요. 답은 3번 카레가루를 입혀 구운 삼치와 보리밥밖에 더 있나요? 70번 고혈압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이 올라가면 복용량을 늘립니까? 올라가든 내려가든 항상 일정량을 유지한다고 했어요. 2번 체중이 감소하면 복용량을 줄인다. 헛소리입니다. 3번 두통이 있으면 약을 추가로 복용한다. 타이레놀을 먹어야지 왜 고혈압약을 먹습니까? 4번 약 복용을 잊은 경우 다음에 2배로 복용한다. 더블로 먹지 않는다고 했어요. 5번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면 이전 약은 먹지 않는다. 새로운 약으로 먹어야 돼요. 과거에 만약에 고혈압이 너무 높아서 고혈압 500ml를 먹었어. 근데 요즘에 많이 조절돼서 250ml로 의사 선생님이 줄여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 500ml 그거 아까워서 그거 먹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새로운 약 처방받으면 약이 똑같지 않잖아요. 일단 최근 약을 먹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71번 변비 대상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음식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섬유질 많은 거, 물기 많은 건 좋잖아요. 김, 미역, 섬유질 많죠. 배추, 당근, 섬유질 많아요. 보리, 현미, 통곡물은 더 많죠. 오렌지, 건포도. 오렌지도 섬유소가 많아요. 근데 건포도는 포도니까 과일류니까 섬유소가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커피와 녹차 제가 많이 먹는 건데 커피와 녹차는 변비 대상자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 하지만 마음이 괴로울 때 또는 눈 뜨고 나서 빈속에 커피 한 잔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 이렇게 강의 녹음할 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이게 같은 작업을 계속해서 혼자서 이게 쇼하는 거 아니겠어요?
커피가 없이는 힘듭니다. 뭔가 당 떨어져요. 말 많이 하면은.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믹스 커피를 타 먹는데 이 커피 타 먹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72번. 대상자의 침구를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면 이불은 그늘에서 말린다. 면 이불은 햇볕에서 말렸어요. 2번 오리털 이불은 햇볕에 말린다. 오리털, 양털 이불은요 그늘에서 말렸어요. 이게 쪼그라들 수 있거든요. 3번 매트릭스는 푹신한 소재를 선택한다. 매트릭스가 요라고 했잖아요. 바닥에 까는 요. 단단하고 탄력성 있고 재질력이 뛰어나고 습기를 배출할 수 있는 게 좋다. 최소 한 달에 한 번씩은 말려라 했습니다. 4번 베개는 깃털이나 솜으로 된 소재를 사용한다. 베개는요 습기를 흡수하지 않고 열에 강한 촉감이 좋은 재질이 좋다 했고요. 척추와 베개 높이가 수평이 되는 것이 좋다. 감염 대상자는 베개 커버만 매일 교환해준다 했습니다. 5번 시트는 색이 옅고 흡수성이 좋은 면을 선택한다. 맞죠? 시트는요 면 소재가 좋습니다. 시트는요 소재가 두껍고 재봉선 있는 것은 피합니다. 욕창의 원인이 되니까요. 더러워진 시트는 수시로 교환하고 환기도 해줘야겠죠. 73번 대상자의 옷을 세탁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속옷을 삶을 때는 뚜껑을 열고 삶는다. 뚜껑을 닫고 삶는다고 했어요. 왜? 뚜껑을 열어놓으면 세탁물이 공기층에 노출돼서 옷감이 상한다고 했습니다. 2번 세탁물은 비눗물을 탈수한 후에 헹군다. 비눗물 탈수한 후에 헹구는 게 좋겠죠. 이 정도는 오케이. 3번 탈수 시간을 길게 하여 건조 시간을 줄인다. 탈수 시간 5분 10분 하면 됩니다. 이걸 길게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물이 빠지지 않아요. 옷감이 상하겠죠. 4번 땀이 밴 청바지는 락스에 담갔다가 세탁한다. 땀얼룩은 어떻게 뺐었죠? 땀과주 기억하시죠? 땀얼룩은 과탄산소다와 주방세제를 1대1로 섞어서 두세 시간 정도 담가둔 후에 헹굽니다. 락스에 담그면 청바지 색까지 다 빠져버린다는 거. 아예 다른 옷이 탄생한다는 거죠. 5번 립스틱 얼룩은 초발 세탁 후 아세톤을 묻혀 지운다. 초발 세탁을 하는 게 아니라 버터 묻힌 다음에 아세톤으로 그거 얼룩 지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중성세제로 닦았잖아요. 그리고 또 립스틱 같은 경우는 클렌징 폼으로 살살살살 문질러 닦을 수도 있었어요. 저 같으면 버터 문지르고 아세톤 묻히고 중성세제 하느니 그냥 클렌징 폼으로 닦겠습니다. 74번 분비물을 처리할 때 감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혈액이 묻은 의류는 더운 물에 담가둔다? 꼭 이렇게 보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피 묻었어, 체액 묻었어. 어떻게 해요? 일단 찬물에 담가서 핏기 빼고 나서 더운 물로 닦는다고 했습니다. 2번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분비물을 처리하기 전에는 항상 일회용 비닐 꼈었죠. 그리고 손소독제로 손을 닦고 분비물을 처리한다기보다는 분비물 처리를 한 다음에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손을 닦는다 이런 게 맞고요. 항상 손은 손소독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나 하지 물과 비누를 닦는 게 가장 좋다는 거. 3번 가래가 묻은 고무 카테터 햇빛에 말립니까? 이거 물에 담궈가지고 또는 흐르는 물에 비벼가지고 가래나 이 속에 분비물 다 빼내고요. 고무는 15분간 끓는 물에 삶은 다음에 그늘에 말리라고 했어요. 체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맞죠? 찬물 다음에 더운 물이에요. 5번 배설물이 묻은 침구는 다른 침구와 함께 세탁한다. 별도로 세탁해야지 이게 같이 하면 그냥 배설물, 똥이 그냥 다른 침구에 오염되잖아요. 우리 항상 눈을 닦을 때도요. 깨끗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닦았습니다. 청소도 마찬가지예요. 배설물도 그 부분만 닦아야지 안 그러면은 깨끗한 것까지 다 옮겨버린다는 거. 75번 대상자의 의류 세탁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액이 묻은 의류는 더운 물에 담가둔다. 똑같은 문제 계속 나오죠. 혈액이 묻었다 하면은 일단 찬물에 담가두는 거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2번 파운데이션 얼룩은 주방용 세제를 사용해서 세탁한다. 파운데이션 얼룩은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수를 화장솜에 적셔서 얼룩을 톡톡 두드려 줍니다. 3번 변이 묻은 것부터 부분 세탁한다. 별도로 세탁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부분 세탁하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별도 세탁을 여기서 원하는 거예요. 일단 모르겠으면 보류를 하고요. 4번 커피 얼룩은 주방세제와 식초를 섞어 칫솔로 문지르는 세탁한다. 식주 기억하시죠? 여기서 주식으로 순서가 나왔지만 커피는 식초랑 주방세제야. 이거 일단 4번이 확실하게 맞으니까 4번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국가고시는요. 1, 2, 3, 4, 5번 중에서 확실한 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5번. 속옷은 충분히 헹구어 그늘에 말린다. 햇볕에 말려주면 되겠죠. 변이 묻은 것은 저도 부분 세탁 맞다고 생각했는데 별도 세탁이 더 맞다는 거. 보기 5개 중에서 2개가 아리까리하다고 한다면 확실한 게 정답이 된다. 국가고시는 그렇게 정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26번.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얼굴을 비추도록 조명을 설치한다. 얼굴을 비추는 건 아니죠. 눈부시잖아요. 2번 다리 간격이 넓은 식탁을 사용한다. 이게 어떤 의미죠? 다리 간격이 넓으면 의자를 깊숙이 넣을 수 있어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단 맞고요. 3번 거실과 방이 구분되도록 문턱을 설치한다. 턱이 있으면 넘어집니다. 4번 사용하기 편하도록 깊은 욕조를 선택한다. 욕조가 너무 깊으면 들어가기도 어렵고요. 또 나올 때도 어렵잖아요. 적당한 높이가 좋겠습니다. 5번 열고 닫기 편하도록 둥근형 문고리를 설치한다. 길쭉한 게 잡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쭉한 막대형 문고리를 설치한다가 요양보호사에서 원하는 답이 되겠어요. 17번 대상자와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라는 거 뭐죠, 여러분? 손짓, 발짓, 또 소리를 사용하고요. 어느 정도의 스킨십을 사용하는 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에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맞춤을 하거나 얼굴 표정, 자세, 말투, 옷차림 이런 것들이 바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 되겠습니다. 1번 팔짱을 끼고 앉는다. 팔짱은 끼지 않는다고 했어요. 건방져 보이잖아요. 무시하는 것 같잖아요. 2번 손가락으로 지적한다. 우리가 손가락 전체로 이렇게 손으로 하지 손가락으로 지적하면 욕먹습니다. 3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한다. 시선은요, 고정하지 않는다.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4번 대화 중간에 긴 침묵을 갖는다. 적절한 침묵은 괜찮은데요. 긴 침묵은 조금 위험합니다.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좋죠. 약간 기울이는 자세 좋고요. 지나치게 머리 끄덕이는 거 좋지 않죠. 몸을 앞으로 구부리는 거는 좋지 않다고 했어요. 78번 다음 상황에서 나 전달법을 적용한 반응으로 옳은 것은 어르신, 요즘 계속 누워만 계시니까 오늘은 저랑 산책하러 나가요. 대상자는 뭐라고 하죠? 나가기 귀찮아. 그냥 누워있을래? 이럴 때 내 약간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는 게 효과적인 의사소통일까요? 아우, 누워만 계시면 근력이 떨어지시니까 제가 걱정이 돼요. 이게 가장 좋은 답이겠죠. 내가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주어는 항상 제가 걱정돼요. 이거예요. 1번, 네, 그러면 다음에 나가요. 이건 아니죠. 2번,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큰일 나요. 보통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항상 주어가 내가 돼야 된다는 거. 3번, 무슨 일 있으세요? 많이 우울하세요? 5번, 저도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누워있고 싶네요. 마음은 사실 이렇겠죠. 하지만 이러시니까 걱정돼요, 염려돼요. 이게 항상 나 전달법의 답이라는 거예요. 서술어를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79번, 비언어적으로 바람직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뭐 있죠? 눈맞춤, 얼굴 표정, 자세, 말투, 옷차림, 스킨십, 손짓, 발짓, 바디랭귀지 이런 것들이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죠? 언어적인 거는 말로 하는 거니까요. 1번 팔짱을 끼고 말한다. 팔짱 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건방져 보여요. 2번 눈을 깜빡거리며 말한다. 시선을 응시하지만 눈을 깜빡거리진 않았어요. 3번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 좋았죠? 부적절하고 희미한 미소는 안 좋았어요. 희미한 미소 안 된다. 적절한 미소 좋다는 거. 약간 기울이는 자세는 좋았지만 너무 구부리는 태도는 안 좋았죠. 지나치게 머리 끄덕이는 거 좋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시죠? 4번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한다. 맞는 말인데? 맞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사용해야 된다. 요건 뭐죠, 여러분? 언어적인 의사소통이에요. 말로 했을 때 말 쉽게 알아듣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물어봤잖아요. 손짓, 발짓, 신체적인 접촉, 눈맞춤, 얼굴 표정, 말 이외의 다른 것들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국가고시 보기 5개 중에서요. 더 확실한 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4번보다는 3번이 더 정답에 근접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5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말한다. 시선은 고정하지 않았죠? 적절한 시선의 움직임이 좋다. 눈높이도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가 좋다. 기억하시죠? 79번의 정답은 3번 간간히 미소 지으며 말한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문제가 언어적 의사소통으로 바람직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다면 4번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한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80번 요양보호사가 무슨 말을 하면 대상자가 가까이 다가와 귀를 대며 들은다. 이때 대처 방법은 뭔가 귀가 안 들리신다 이런 느낌 오지 않습니까? 1번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인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2번 입을 작게 벌리고 천천히 말합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또박또박 말합니다. 3번 입모양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이거는 무슨 장님으로 태어났을 때 이게 입모양 만져본다고 이 소리가 들리는 건 아닌데요. 4번 보청기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이게 맞는 거죠. 5번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에서 목소리, 말투 어떻게 했었죠? 크지 않은 목소리, 너무 높은 목소리 안 된다. 큰 소리로 말하지 않는다. 적절한 말 속도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거나 높은 목소리는 안 좋다는 거예요. 81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방향을 설명한다. 대상자 방향으로 오른쪽 왼쪽으로 설명해야겠죠. 2번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한다. 눈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시계 방향으로 얘기를 해요. 오른쪽 3시 방향에 휴대폰 있어요. 만져보세요. 이거 뭐 나쁘지 않습니다. 3번 대상자를 만나면 말보다 신체 접촉을 먼저 한다. 신체 접촉 먼저 하면 깜짝 놀란다고 했잖아요. 팔뚝을 잡아도 제가 잡을게요 하고 말을 먼저 하고 잡습니다. 4번 이쪽 저쪽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여 대화한다. 잘 안 보이는 사람한테 이쪽 저쪽 하면 그 이쪽이 어느 쪽인 줄 압니까? 오른쪽 3시 방향, 오른쪽 5시 방향, 왼쪽 9시 방향 이게 좋다는 거예요. 대상자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 방향을 설명합니다. 5번 대상자와 마주보고 눈짓으로 신호를 주며 대화한다. 정면을 보고 얘기한다고 했고요. 눈이 안 보이는데 눈짓은 줄 수가 없네요. 82번 청각 기능이 저하된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일단 귀가 안 들립니다. 어떻게 해요? 입을 크게 해야 돼요. 귀에다가 헤드셋 꽂고 그 퀴즈 맞추는 프로 많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귀가 안 들릴 때는 밝은 장소에서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말하는 게 좋다. 표정, 몸짓, 손짓 사용해서 말하겠죠? 1번 고음의 큰 소리로 말한다. 고음은 어디서도 쓰란 말이 없어요. 크지 않은 목소리로 말한다. 2번 빠른 속도로 반복하여 말한다. 적절한 말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3번 친근하게 느끼도록 반말로 한다. 반말 유아어 안 된다고 했어요. 4번 대상자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말한다.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죠. 이건 아닙니다. 83번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 언어장애가 있어요. 일단 말이 어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손으로 뭐 붙잡거나 그렇게 해주고 또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해주라고 했죠. 1번 친근감 있게 반말을 사용한다. 반말한다고 친근하지 않습니다. 반말 유아어 쓰지 않았어요. 2번 대상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답변한다. 다 듣고 답변합니다. 3번 긴장하지 않게 음악을 틀어놓고 말한다. 좀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언어 장애가 있어서 안 그래도 이 표현이 안 되는데 음악 들으면 더 정신 없겠죠. 4번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진압력 장애 있으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식시켰습니다. 5번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맞습니다. 84번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짧은 문장을 천천히 이야기한다. 뭔가 짧게 쉽게 얘기해야 된다. 몸짓, 손짓을 이용하고 그림, 문자판 활용한다. 여러분 그림 하면은요 뭐예요? 실물이나 그림, 문자판 활용하는 거는요 다 뭔가 이해력이 부족하신 분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실제로 바나나 딸기 갖다가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문자판을 활용하는 게 뭔가 이해력이 부족하신 분에게는 좋다는 거, 이해력 대상자가 되겠어요. 85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하는 대상자는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한다? 문은 귀가 안 들린다 느낌 오지 않나요? 입모양으로 알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려 정확하게 말한다? 노인성 난청이에요. 귀가 안 들리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말을 하겠죠. 주의력 결핍장애는 뭐를 조심하라 그랬죠? 자극을 줄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86번 대상자에게 영화 보러 가자고 제안할 때 여가 활동 유형은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회 사오라고 해서 영화 연극 본다. 사교 오락 활동이다. 바로 딱 나오시죠? 음악회, 전시회, 영화 연극은요. 바로 사교 오락 활동입니다. 뮤지컬도 사교 오락 활동이겠죠. 87번 보행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자기 개발을 위한 여가 활동으로 적합한 것은 걷는 게 불편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에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해야 된다. 1번 산책하기. 산책은 뭐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하는 거잖아요. 산책이나 체조는요, 운동 활동이 되겠습니다. 2번 텃밭 가꾸기. 엄마는 텃밭 가꾸고 식물 가꾸는 거 소일활동. 아빠는 TV 보고 신문 보는 거 소일활동이었죠. 아이는 종이 접기, 퍼즐 놀이 하는 거 소일활동이라는 거.
3번 그림 그리기 자기 개발이죠. 또 4번 약수터 가기, 약수터 가는 거 역시 운동 활동이 되겠어요. 5번 손자녀 돌보기, 뭐 이거는 그냥 소일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88번 대상자가 떡을 먹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목을 잡고 괴로워할 때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질식한 거죠. 하임리히법을 해야 됩니다. 그림을 고르라고 한다면 뒤에서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 쥔 손을 감싸고 후상방으로 쿡쿡쿡쿡 밀어 올린다. 의식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요. 의식이 없을 때는 똑바로 눕힙니다. 눕히고 나서 고개만 옆으로 돌려줘요. 그리고 같은 위치를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려준다는 거. 애기들 같은 경우 갑자기 질식하는 경우 많습니다. 엄마들 당황하시지 마시고요. 빨리 애기를 자기 무릎 사이에 끼우세요. 그래서 이 그림처럼 고개를 약간 아래로 떨구고 등 견갑골을 계속 쳐줘야 되겠습니다. 89번 대상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을 때 대처법은 경련하면은 중요한 거 호흡을 유지한다, 기도를 유지한다 요거랑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워준다 이것이 답이 되겠어요. 1번 머리 아래 딱딱한 받침대를 대준다, 부드러운 받침대 대준다고 했어요. 뭐 베개나 수건 되겠습니다. 2번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경련이 일었을 때 인공호흡이 아니고 기도만 유지해줍니다. 3번 주변에 위험한 물건을 치우고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아주 좋죠. 두 가지가 다 포함된 보기예요. 4번 입에 따뜻한 물을 넣어준다. 경련할 때 입에 뭔가를 넣어주면 삼킬 수 없기 때문에 흡인되거나 사례가 걸려서 오히려 기도가 막힐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뭔가 우리 주변에서 누가 쓰러지거나 할 때 정말 물 많이 먹이거든요. 이거 좀 자제하셔야 돼요. 5번 흔들어서 의식을 확인한다. 몸을 흔들거나 잡거나 붙잡거나 묶어놓지 않는다고 했어요. 기도 유지, 호흡을 유지시켜주고 주변에 위험한 물건 치워서 경련 막 하면서 여기저기 부닥쳐서 다치니까요. 다치지 않도록 해준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90번 다음 중 가장 먼저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되는 화상 대상자는 일단 숨을 못 쉬면 코와 입이 다쳤을 때 위험하다는 거예요. 1번 코와 입술의 화상, 기도를 확보해야겠죠. 가장 위급합니다. 응급이에요. 2번 어깨와 가슴의 화상, 일단 숨은 쉴 수 있잖아요. 3번 무릎과 종아리, 4번 손가락과 발가락, 5번 골절 부위, 일단 코와 입,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죠? 옷이 벗겨지지 않으면 가위로 자른다. 화상 부위를 즉시 찬물에 담근다.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싼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정답이 됩니다. 귀로 듣고 고득점 합격하는 비결이 귀요보에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